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30화 진실인지 허구인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작두 강동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뭐 잘 지낸다고 하긴 좀 어렵지만. 그렇죠. 네. 아, 저는 요즘 세상을 보면 마치 꿈 같아요. 진짜 맞아요. 우리가 불과 한 음, 몇 개월 전에 중국에서 무슨 네. 바이러스가 있겠다라는 얘기가 얼핏 돌 때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죠. 저는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2015년 메르스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걸 약간 우려를 했어요. 물론 된다는 확신은 없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러는 거죠. 보통 꿈 같다 그러면 좋은 걸 얘기할 때 네. 꿈 같다 그러잖아. 악몽이네. 그렇죠. 악몽이죠. 꿈이 실현되었죠. 어쨌든 저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 가장 최고의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를 막 몇 주씩 그렇지. 안 가는 네. 상황은 전 살면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세상이 내가 보는 게 진짜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러다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고민이 드는데 어쨌든 오늘 주제랑도 약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진실인지 허구인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라는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두 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사태가 이거 진짠가 가짠가 진실인가 허구인가라고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까 혹시? 뭐 평생 그렇지 않나요? 어, 제일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제가 대학생 때는 5.18 네, 그래서 학생들은 비밀리에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예. 있고 그걸 막고 숨기는 군부독재가 있고 예. 뭐 지금까지도 그렇죠. 뭐 안 풀려 있죠. 그렇죠. 예. 지금까지도. 네. 그렇죠. 그러네요. 네. 우리 저는 뭐, 예. 그렇죠. 자유님은 5.18 얘기를 하시니까 뭐 그보다 큰 얘기는 못 하겠네요. 이 결혼은 진실이야 허구야? 뭐 진실이죠. 결혼이 뭐 허구일 리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영원한 사랑은 진실일까 허구일까? 그거야 뭐 가장 명백한 거짓이죠. 예. 그러니까 살면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진실 뭐 거짓 이런 걸 잘 판단을 안 하는데 사실 허구 속에 사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죠. 실제로는 뭐라고 그럴까요? 뭐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북한에서 댐 공격 때문에 평화의 평화의 댐 이거 맞아요. 그죠? 우리 전체가 진실인 완전 것 사기당했잖아요. 같지만 그냥. 예. 그런 거죠. 그럼 국가한테 사기당했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 내가 어릴 때는 진짜로 북한군 이렇게 초등학생들 우리 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생들이 무슨 통일 관련된 네. 포스터나 방공 포스터 같은 걸 그리면 꼭 북한군 머릿속에는 뿔 같은 걸 이렇게 그려놓고 막 네. 했잖아요. 악마처럼. 그렇죠. 그게 사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허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정보를 찾아보면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찾아낼 수 있는 네. 게 있기도 예, 하지만 그렇죠. 아무리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이 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또 미궁에 빠지는 일도 사실은 그렇죠. 되게 많고 예. 우리 영화 매트릭스 같은 경우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예, 산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 명백한 허구 속에서 음.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길거리를 가다가 어떤 사람이 딱 다가와가지고 도를 믿으십니까? 이런 거. 이게 진실이에요, 허구예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진실이라고 믿을지 네. 모르겠지만 사실 진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많잖아. 지금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뭔가 이렇게 실체가 딱 안 잡히는 것들이 사실 되게 많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게 진짜 맞아? 네. 누구도 검증 안 돼. 뭐 그쵸. 이런 것도 있고. 네. 우리 그 옛날에 국민교육헌장 기억나세요? 예.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렇지. 이 말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그게 왜 역사적 사명이 돼야 되냐고. 그쵸? 민족 중흥이 역사적 사명이 그러니까 모든 국민의 역사적 사명이 그쵸. 돼야 돼.
내가 태어난 이유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어떤 그저 불장난에 의해서 태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닌가? 그리고 우리 다 자식 놓아보지만 자식을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라고 자식 놓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없지 않나요 이제? 없어졌지. 지금은 없어졌지. 그래서 이제 없어졌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세뇌가 되어 있으면 지금 몇십 년이 지나도 자 문구도 그대로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럴 정도.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거짓이냐라고 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다 그쵸.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있어? 신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누구도 확신할 수 없잖아 사실은. 그렇죠. 검증도 불가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계가 우리는 항상 이렇게 온전하게 현실이 진실인 양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곳곳에 거짓적인 요소, 허구적 요소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지. 주제가 이제 살면서 이렇게 진실인지 허구인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얘기를 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매트리스를 생각하면서 얘기를 그렇죠. 하면 들어도 되겠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주제는 진실과 거짓 또는 뭐 진실과 허구라는 주제입니다. 대체로 사람은 살면서 거짓보다는 진실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어떤 사태에 직면해서도 진실을 알기를 원하고 사랑을 할 때도 애인한테 거짓이 아닌 진실된 사랑을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학문을 하는 사람들도 진실, 참된 진리가 뭐냐 이런 거에 다가서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언제나 진실만을 바라는 것도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물어요. 나 요즘 살이 너무 많이 찐 것 같지 않아? 라고 물어봅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은 언제나 진실만을 얘기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건 뭐라고 답변해도 똑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뭐 관심 없다 그러고 원래 뚱뚱했단 얘기야? 뭐 이런. 그죠? 이때 어쨌든 진실만을 말하는 거가 좋지 않다라는 건 그죠? 다 알고 또 물어본 아내도 진실적인 답변을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예전에 그렇죠. 개그 콘서트에 코너에 있지 않았어요? 네. 여친하고 또는 네. 연인끼리 여성이 이야기했을 때 어떤 대응을 해야 네, 되느냐라고 그쵸. 하는 거에 대한 얘기.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면 어쨌든 분위기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이처럼 우리는 진실을 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거짓, 허구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거짓 이야기가 우리가 사는 세상과 문화를 구성하고 있기도 해요. 제가 보기에 대표적인 거짓말이 뭔가 이러면 성탄절에 산타 할아버지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다시피 산타클로스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루돌프가 끄는 썰매를 타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하루 저녁에 그죠? 그 평소 착한 일 많이 한 아이들한테 선물을 갖다 주잖아요. 근데 이 얘기 진실이에요. 그죠?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이 진실 아닌 걸 다 알죠. 네. 어른들한테 산타크로스 믿으세요 이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바보입니까? 라고 비웃을 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어른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이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이가 이런 기도를 해요. 산타 할아버지, 저는 그동안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올해에는 게임기를 선물로 받았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것도 딱 보면 꼭 부모가 보는 앞에서 주로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이한테 부모가 없을 때 조용히 물어봐요. 너는 진짜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한 거니? 라고 물어봅니다. 아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죠? 예. 아이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도 바보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실망할까봐 일부러 믿는 척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해야 그거 갖다 주니까. 그렇죠. 그거죠. 예. 애들이 이게 학습이 생긴 거죠. 유치원 다닐 때까지는 사실 믿는 것 같긴 실제로 믿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그 전쯤으로 해가지고 수요 조사를 하니까 그게 어떻게 이렇게 오지 뭐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학습된 결과가 아닐까 그쵸. 싶기도 하네요. 결국 그래서 부모도 자녀도 산타 할아버지 이야기가 실제가 아니라 허구라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트리도 만들고 아이는 양말을 걸어두고 부모는 아이 몰래 선물을 준비를 하죠.
그러니까 이처럼 크리스마스와 산타 할아버지 이야기는 실제가 아닌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사회적 현실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죠? 저희는 이제 그냥 애들이 좀 커갖고 뭐 농담처럼 야 예수 생일인데 네가 왜 선물을 받아야 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네. 그럼 부처님 오신 날은 왜 안 달라 그래? 뭐 네. 이랬더니 그럼 그날도 줘. 뭐 이러는데 어쨌든 뭐 그냥 그 자체로 뭐 종교와 상관없이 그냥 좋기도 한 것 같긴 한데 그쵸? 뭐 네, 대다수의 사람들이 또 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네. 중요한 네. 이벤트죠. 1년 그러니까 중에. 이게 이제 마케팅에 의해서도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뭐 발렌타인데이나 네. 그렇죠. 네. 뭐 화이트 데이, 뭐 이런 것들. 삼겹살 네, 데이, 맞습니다. 뭐 그죠? 로즈 데이. 그렇죠. 예.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신체적 능력이 열등한 인간 사피엔스가 다른 동물을 제끼고 최고의 지위에 오른 배경에는 허구적 상상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 이야기처럼 인간은 허구적인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게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 양 모두가 믿음으로써 결국에는 실제적 현실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허구임을 대부분 알고 있지만 마치 모두가 믿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크리스마스를 인류의 거대한 축제처럼 즐기고 있거든요. 결국 산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거짓이지만 크리스마스 축제는 엄연한 진실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거짓을 상상해서 실제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고 이러한 허구적 상상력이 우리 인간을 최고의 위치에 오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주장이 네. 참 되게 의미 있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또 그 얘기가 이런 거짓 허구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런 삶이 만들어졌겠구나 생각이 들기도 그렇죠. 하고 맞습니다. 개인도 사실은 이 허구 속에서 사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꼭 허구가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죠? 근데 이제 유발 하라리는 인간이 가진 허구적 상상력이 때로는 개개인한테 희생을 요구하고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는 인간이 만든 허구적 상상력의 대표적인 케이스 경우로 이런 걸 꼽아요. 신화, 그죠? 우리가 뭐 그 5,000년 전에 뭐 곰이 당군 뭐 뭘 먹고 뭐 이런 신화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종교, 그 하라리는 국가, 민족 이런 것도 허구적 상상력이라고 꼽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적 신화에 대한 믿음 때문에 실제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죠. 십자군 전쟁 이런 게 대표적입니다. 또 민족에 대한 허구적 이야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학살하기도 했죠. 그 나치 독일이 저지른 홀로코스트 이런 거 보면 그죠? 아주 심각하죠. 그죠? 그러니까 종교나 민족 등 원인이 되는 이야기는 허구인데 그로 인해 실제 일어난 전쟁이나 학살은 엄연한 현실이거든요. 결국 인간은 허구적인 걸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믿는 능력, 이걸 이제 허구적 상상력이라 그랬는데 이 허구적 상상력 때문에 높은 수준의 문화를 만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능력이 잘못 사용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이나 폭력을 가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발 하라리는 가급적 진실과 거짓, 또 현실과 허구를 구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되게 인간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구분을 네, 못한다. 본질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하라리는? 그렇죠. 유발 하라리는 이제 어떤 사태나 뭐 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허구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고통의 유무를 살펴보라라고 조언을 했어요. 고통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실제로 고통을 느끼는 쪽은 현실이고 그것이 진실이라는 입장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우스 신전이 불타 없어졌다고 해서 제우스가 고통을 받지는 않죠. 그죠? 예. 그래서 제우스라는 신은 현실이 아닌 허구입니다.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면 국가가 실제로 고통을 겪는 건 아닙니다. 실제 고통을 겪는 것은 전쟁에 참전해서 상처를 입은 병사죠. 그러니까 국가는 허구고 병사는 진실인 거죠. 국가가 아니라 이제 사병의 고통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페루나 잉카, 이집트 등 고대 문명에서는 어떤 풍속이 있었냐면 인신공양에 대한 풍속
있었어요. 그런 기록이 되게 많은데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신의 노여움을 푸는 행위 이게 이제 인신공양인데요. 이 상황에서 실제는 신의 노여움일까요? 아니면 제물로 바쳐진 사람의 고통일까요? 제물로 바쳐진 그죠? 사람의 당연히 고통이 후자죠. 현실이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요즘 우리 시각에서 보면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 이건 굉장히 야만스러운 풍속이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걸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상황에 대한 현실과 허구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허구가 나쁜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사는 복잡한 인간 사회는 어떤 상상의 이야기가 없으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허구적 이야기가 우리의 목표가 되거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곤란하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거대한 허구적 이야기 때문에 때로는 희생을 강요받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자기도 모르게 허구적 이야기를 믿음으로써 내가 가해자가 되어서 누군가한테 고통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남들이 막 누군가한테 고통을 주는 것들은 몇 가지가 생각이 나긴 하는데 내가 남들한테 고통을 가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라는 건 잘 생각이 안 되기도 하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건 얼마 전에 제가 TV를 잘 안 보는데 우연히 이제 좀 그 TV에서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게 음악이 유명한 거 아니에요? 딴딴딴딴. 그렇죠, 이거. 맞아요. 그게 이제 특정 사람들을 그죠 이렇게 쭉 네. 추정하는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나왔냐 그러면 우리나라 여성인데 그 토목공학을 전공한 나이지리아 출신의 흑인 남성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같이 살아. 근데 이제 그들은 부부다 보니까 당연히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길을 가고 막 이러기도 하죠, 그죠? 데이트도 하고. 근데 그 우리나라 여성과 흑인 남성이 팔짱을 끼고 길을 가면 사람들 중에는 길거리에서 그들을 두고 입에 담지 못하는 욕설을 막 퍼붓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주로 어르신들이. 아. 그래서 왜 욕을 하냐라고 봤더니 욕을 하는 사람은 그 행위가 우리 민족의 자긍심의 상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이 피부색이 다른 남성, 특히 흑인이면 흑인하고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면 이건 되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민족이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민족이 정말로 자존심의 상처를 입는 걸까요? 민족이 자존심이 있어요? 이게 뭐 그런 관점으로 논의할 가치도 없는 얘기 같긴 한데. 근데 그렇게 어쨌든 예. 그렇게 그러니까 느낀 어쨌든 거지. 지금 우리 주제로 보면 민족은 어쨌든 그 환상이잖아요. 그렇죠. 허구죠. 허구죠. 예. 상상력이죠. 그냥 그죠? 그 사람이 예. 그렇게 느낀 거죠. 뭘 민족을 오늘할 건 아닌 것 그렇죠. 같긴 한데. 네. 예, 이게 수많은 구성원들이 살다 보니까 때로는 뭔가의 일체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규합도 좀 시켜야 되겠고 뭔가 명분을 내세워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도 좀 해야 되겠고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게 지금까지 있어 왔죠, 역사적으로. 그쵸.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집안에 이제 손자가 서울대를 갔어. 그럼 가문의 영광이라고 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이지 왜 가문의 영광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가령 손자가 외국 배우자를 데리고 탁 와서 결혼 허락을 받으려 이러면 그 가문에 먹칠을 한다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가문은 영광의 대상도 아니고 먹칠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별 의미 없는 자긍심,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독단과 배척을 많이 그렇죠. 또 만들어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까 사례에서 민족의 자존심 긍지 이런 것들은 진실이 아니라 허구입니다. 민족은 고통을 느끼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별다른 잘못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난데없이 욕을 들은 그들 부부가 겪는 고통이 현실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나쁜 편견 때문에 실제로 상처를 입고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요즘이야 국제 결혼하는 사례가 많아서 좀 많이 바뀌었지만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국제 결혼하는 사람에 대해서 색안경 끼고 보는 경우 많았잖아요. 그죠? 민족의 자존심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그죠? 뭐 사실은 여기 나올 그게 때. 그죠. 예. 그 우리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왜 그
요즘은 좀 비싸지긴 했지만 동남아 여행 가면 이제 뭐 이렇게 좀 물가가 싸고 예, 이러니까 가서 막 이렇게 물가가 싸서 막 돈을 펑펑 쓰는 재미로 가면서 동시에 그 나라 국민 전체를 이렇게 낮게 보는 이런 그렇죠. 거 뭐 그런 거랑 비슷하게 약간 이렇게 알게 모르게 그런 편견들이 쌓여 있는데 중요한 건 그 편견들로 인해서 누군가한테는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그렇죠. 사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론 제가 민족의 자존심이나 긍지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좋은 방향으로 표출되어져서 사람들을 좀 화합하게 만들고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거라면 당연히 좋은 거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거나 개인적 희생을 강요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허구를 가지고 현실을 억압해서는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나는 허구적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이게 참 허구가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믿는 상상력, 이게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뭐 꽃을 피우기도 했지만 엄청난 폭력으로 자양됐었다라고 하는 수단으로 지금까지 많이 이용되어 그렇죠. 왔었다라고 예. 하는 건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다. 네,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근데 요새 보면 이제 특히 뉴스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핫 이슈인 신천지 쪽도 그쵸. 그걸 뭐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해 보이는 측면들이 있고 또 뭐 이렇게 가끔 태극기 막 흔들고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있으신데 가장 이해 안 되는 건 왜 태극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왜 성조기까지 이렇게 들고 나와서 하는지는 도대체가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뭐 정치적인 발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 정치적인 발언을 해도 되죠. 그죠? 진짜 성조기는 좀 진짜 나도 안 그죠? 들었으면 이해가 좋겠어. 안 제일 이해 안 되는 건 왜 자꾸 저거 미국에서도 이해를 못하지 않을까?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그렇죠. 이럴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이게 좀 뭐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뭐 이렇게 좀 진실과 거짓 또 뭐 현실과 허구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자 하는 각자의 의지, 노력 이런 것들이 그죠? 되면 네. 적어도 남한테 고통은 주지 않지 않을까? 그죠? 뭐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유발 하라리의 기준이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실제 고통이 있는 곳이 현실이다. 그래서 고통을 느끼는 대상이 누군지를 좀 잘 보면 허구보다는 좀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무리하죠.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예전에 모 건설 회사에 네. 신입사원 교육을 갔을 예. 기억이 나네요. 그 회사에서 그 회사의 신입사원들한테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에 대한 걸 쫙 같이 한번 느꼈으면 좋겠대. 예. 그리고 그 당시에 TV에 동남아 어디에 어마어마한 댐 건설했었던 예. 그게 이제 다큐 형태처럼 예. 1시간 정도 예. 방영이 된 적이 예. 있어요. 그걸 꼭 좀 보여줬으면 예. 좋겠대. 근데 거기에는 2차 대전 때 군사 지도에도 안 나와 있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토목 공사를 하는 거였고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고 뭐 죽는 사람도 나타났고 그런데 어마어마한 그 조직원들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서 그걸 다 완성했다라는 어떤 무용담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회사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에 대한 뭔가를 느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딱 보고 나서 신입사원들이 두세 명씩 모여가지고 야씨 저기 갖다 다 뒤지겠네. 그렇죠. 그 얘기했었던 기억을 제가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유발 하라리가 실질적인 고통을 누가 받는 거냐, 고통의 유무가 아마 이게 판단의 잣대가 좀 될 거다. 이게 되게 좀 실감이 좀 많이 가는데 우리 조직에서도 허구가 사실은 되게 많잖아요. 예, 그렇죠. 실체가 없는 거.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각 개개인에게 희생과 폭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항들이 사실은 좀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들었는데 그래서 한 줄 평.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예. 이거 저도 자신이 없는 얘기입니다. 해보세요. 예. 정리해 드릴게요. 벌어진 상황에서 많은 구성원들이 실제 궁금해하는 건 리더들 관리자들이 잘 얘기 안 해줘요. 현실과 실체를 얘기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 앞에
실제 구성원들이 뭘 궁금해하는지에 대한 걸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소통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일 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진실과 허구를 구분하고 실제 가깝게 가자고 노력하자. 뭐 요 얘기를 장황하게 그죠. 근데 좀 덧붙이자면 조직에서는 그 핵심 가치로 한 방향 정렬을 하려고 하죠, 그죠? 그 행위의 핵심 가치는 사실 허구에 가까워요. 하지만 그 허구적 상상력을 통해서 그 구성원 전체를 한 방향으로 모아서 그죠? 가고자 하는 대로 나아가는 행위는 그렇게 비판받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예, 좋아요. 그죠? 예. 근데 그 한방향 경렬이 구성원들을 군대같이 자꾸 줄만 그쵸. 세운다는 게 그쵸. 문제인 예, 거예요. 그게 이제 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있는 거면 좋은데 그게 잘못 작용되어져서 폭력, 고통을 주는 주체로 되면 그건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유인님.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상상력이 때로는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네, 좋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오늘은 진실인지 허구인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진실을 추구하지만 때로는 거짓을 기대하기도 하죠. 그러한 거짓 이야기가 우리가 사는 세상과 문화를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신체적 능력이 열등한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을 제치고 최고의 지위에 오른 배경에는 허구적 상상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산타 할아버지의 이야기처럼 인간은 허구적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걸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 양 모두가 믿음으로써 결국에는 실제적 현실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발 하라리는 인간이 가지는 허구적 상상력이 때로는 개개인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진실과 거짓, 현실과 허구를 구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실과 허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유발 하라리는 무엇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고통의 유무를 살펴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고통을 느끼는 쪽이 현실이고 그것이 진실이라는 입장인데요. 따라서 인간만이 가진 능력인 허구적 상상력을 잘 활용을 하되 그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거나 폭력을 가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30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